제가 이제 일본 관련 이제 뉴스 같은 걸 많이 다루지만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뭐 났다 이러면은 항상 좀 찬반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시샘을 한다라든지 있잖아요. 라는 게 있는데 노벨 문학상에 관해서는 이거는 쾌거다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지난 이제 10월 10일이죠. 예, 목요일 날 이제 뉴스가 떠가지고 사우스 코리아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난리 났죠. 우리나라의 이제 첫 노벨 문학상 수상이고 노벨상으로는 이제 지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이후로 두 번째 다 이래가지고 뭐 국가적인 쾌거다. 이래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바로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 올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본 미디어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재밌어요. 일본에서 이제 노벨상을 얘기를 할 때 뭐 노벨 뭐 경제학상, 뭐 화학상, 뭐 평화상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노벨 문학상을 제일 주목을 하거든요. 매년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주목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일본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어떤 식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합뉴스네요. 사우스 코리아 한강 한 최초 노벨 문학상 탄생 역사적 순간 이래가지고 정말 뭐 이런 뉴스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이 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제2의 한강의 기적이다. 이래가지고 과거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거 어찌 보면 이제 문화적 승리 이런 말도 하죠. 더욱이 또 이제 이런 게 이제 상이 뜻깊은 게 한국말로 쓰여진 소설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걸 읽은 이제 흔히 말하는 외국 심사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벨상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쓰인 이제 언어로도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기에 상당히 좀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노벨 프라이즈 이래가지고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제 게재가 되어 있죠. 참고로 이번 노벨상인데 일본도 노벨 문학상은 못 땄지만은 다른 노벨상을 땄죠. 뭐냐면은 니혼 히단교라고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 원폭 피해자 협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 몇십여 년 동안 원폭의 무서움 이렇게 방사능이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협회가 받은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 노벨 평화상을 두 번째로 받는데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지난 1974년 사토 에이사코를 해가지고 일본의 전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일본이 왜 1974년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대? 라고 할 때 어떤 걸로 받았냐면은 비핵 3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일본은 핵을 들여오지도 않고 핵을 가지지도 않고 핵을 만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평가를 얻어가지고 밑에 이 사토 에이사코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세계가 냉전이었잖아요. 그 이제 냉전 사이트 일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나름 평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 평화상이네 이래가지고 받은 거고 어찌 보면 이번에 일본 피자점도 핵 관련이잖아요. 둘 다 핵무기 관련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번에 이제 이 노벨 평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 지금까지 수상한 일본인은 미국 국적 취득자, 일본 국적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포함해서 28명인데 이제 이번에는 28명 플러스 1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항상 노벨상이 이제 수상될 그 시즌만 되면은 이게 NHK 공식 사이트인데 노벨상 2024일 해가지고 어떤 상을 언제 심사하고 누가 받는다 이거를 항상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상당히 좀 커요. 이 노벨상에 대해서는. 이게 노벨상이 어찌보면 서양권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당장 뭐 일본 사람들도 뭐 서양 사람들 인정해주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 상 중에서도 제일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이다 보니까 이 노벨상을 뭐 과연 어떻게 수상을 할까가 어제 국가적으로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신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쩌면 이제 국뽕 재료 같은 겁니다. 예. NHK 노벨 문학상 여기서도 이제 노벨 문학상의 한국 작가 한강씨가 이제 뭡니까 수상을 하게 됐다 이래가지고 아시아 출신의 여성 최초로 받았다. 당장 NHK뿐만도 아니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또 이제 바로 뉴스를 내고 일본 아사히 신문 그다음에 일본 마이니치 상케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일본 미디어가 앞다투어 다 보도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예를 들어 상계 같은 경우에는 도쿄대 이제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번 상에 대한 의의를 알려주세요. 이거 아시아인 여성이 딴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깊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호응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상케이 신문은 한국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도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거죠. 그렇죠. 당장 이런 보도뿐만도 아니죠. 일본은 말이죠. 노벨 문학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노벨 문학상 발표 시즌이 되면은 일본 서점에서 있잖아요. 올해는 대충 요런 책이 노벨 문학상을 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전시를 많이 해놔요. 그런데 올해 이 한강시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안 해놨어요. 왜? 이거는 한국에서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뭡니까? 갑자기 이제 서점에서 이제 있잖아. 특별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작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이제 해두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제일 큰 서점인 키노쿠니야라는 서점 체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점이 신주쿠에 있거든요. 이 신주쿠에서도 노벨 문학상 2024 결정 한강시 이래가지고 특별 코너를 발표되자마자 야 일단 이거 지금까지 전시해둔 거 다 치우고 야 가져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전시를 해두고 써놨죠. 축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제일 큰 서점이 해두는 겁니다. 와 대박이다. 그렇죠. 당장에 발표가 날 때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람들 모여있고 축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이래가지고 하지만 한국보다 더 난리를 떤 것 같죠. 어찌 보면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문학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참고로 이제 박간애가 이제 좀 돌아다녔어요. 이번에 삿포로 서점에도. 저희 동네 서점에 없습니다. 예, 다 팔렸어요. 코너도 만들기 전에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예, 이미 다 팔렸어요. 참고로 키노쿠니야의 모든 점포에서 한강시 책이 다 팔렸습니다. 아사히 신문 기사네요. 한강시 작품 서점의 갑자기 특설 코너, 즉시 품절도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사람 느끼는 노벨 문학상의 파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뭐 인쇄업 깨가지 웃음을 지면서 24시간 인쇄소를 가동해야 되니 죽겠네요.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존에 이미 번역돼서 나온 한강 작가님의 이제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서점에 가자마자 다 팔리는 거예요. 그 정도 일본에서도 이제 말이죠. 노벨 문학상 올해 이 작품 이라 나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걸 다 사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이렇게 문학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생각했었으니까 우리도 사러 가자 했는데 우리 동네 서점에 없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완판.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게 뭡니까 다시 이제 인쇄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일본 사람들에게 노벨 문학상의 파워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일본 관련 이제 뉴스 같은 걸 많이 다루지만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뭐 났다 이러면은 항상 좀 찬반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시샘을 한다라든지 있잖아요. 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노벨 문학상에 관해서는 어찌 보면 이제 이번엔 이제 여론이 상당히 좀 통일되게 있잖아요. 이거는 쾌거다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문학에 대해 느끼는 거 우리나라보다 좀 일본 사람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그걸 몇 가지 이런 일본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 작품에서 막 있잖아 한국 작품에 손을 내밀고 매진이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일본의 1000엔짜리 지폐입니다. 였습니다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의 1000엔짜리 지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의 문학 소설가죠. 나츠메 소우세키라는 사람입니다. 예. 소우세키인데 이게 번역하면 소세끼가 돼요.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소세끼입니다. 그렇죠. 예. 나츠메 소우세키. 지폐에 인물을 올린다는 거는 나름 위인이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이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 소설가를 올리거든요. 그럼 이 나츠메 소세키 뿐인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과거 일본의 5,000엔짜리, 우리나라 치면 5만 원이죠. 예, 짜리 지폐인 사람인 누구냐면은 히구치 이치요라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요? 예, 소설가입니다. 또 이것뿐만인가? 일본 여러분 2,000엔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쪽에 가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2,000엔 지폐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옛날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여성이 한 명 보이죠. 이게 누구냐면은 일본의 과거 여성 문학가인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소설가거든요. 예, 900년대 후반부터 1000년에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시대 때 연애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거든요.
참고로 이 사람은 지금도 인기라서 일본에서 지금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본은 지폐에 소설가를 박아놔요. 왜? 일본은 문학이 자기 나라의 국뽕의 하나거든요. 맞아. 일본은 과거 때부터 이런 식으로 연애라든지 각종 개인의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학으로만 표현해냈다. 문학적인 민족이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일본 하면 이런 만화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만화 애니메이션.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천대받았습니다. 왜? 격이 없다. 가벼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걸 좀 대놓고 좀 그렇게 잘 안 했었어요. 예. 진짜 최근까지죠. 그렇죠. 최근에 이게 국제화가 되고, 이게 돈이 되네. 먹히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런 걸 이제 쿨재팬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좀 이제 띄워주는 거지. 그 이전에 흔히 말하는 소설이라든지 순수 문학 이외에는 좀 취급을 잘 안 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만화를 본다, 애니메이션을 본다, 바보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보려면은 뭡니까? 아까 이런 것처럼 이 나츠메 소새끼의 작품이나 읽어라.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 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노벨 문학상을 상당히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제일 강력한 후보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누구죠?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제 많이 아시죠? 일본에서는 노르웨이노 모리라고 해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한국명 그렇죠. 상실의 시대. 예. 이름이 좀 다르구나. 다릅니다. 원제는 노르웨이 숲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예요. 이 책 보지는 못하더라도 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옛날 우리 TV CF 볼 때 기차 타고 다니는 기차 속이 쫙 나와요. 근데 남자랑 여자랑 얘기하는데 노르웨이 숲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요 멘트 기억하십니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게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매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 라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그나마 지금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력하다. 라고 해가지고 각종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10월달 기사인데 올해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카프카상을 수상한 2006년부터 계속되는 광란의 행방이래가지고 매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올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지 않을까? 올해도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가 뜨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일본 테레비 아사입니다. 노벨 문학상 무라카미 하루키는 3번 인기. 누가 보면 경만 줄 알아요. 1번 인기, 2번 인기, 3번 인기. 이거는 올해 할만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것도 뜬 거예요. 당장에 뭐 노벨 문학상 발표하는 그날 당일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온 것처럼 2006년부터 계속되는 광란의 행방이라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광란이에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일본 이제 시사닷컴에서 놔둔 건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열렬한 팬들 노벨 문학상 수상 있잖아요. 발표할 때 기다리면서 수상을 못한 걸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라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언제예요? 2012년입니다. 잠깐만, 무라카미 하루키 씨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누가 보면 영정사진 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013년입니다. 2013년에도 못 받았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사진이 있죠. 아쉬워하는 표정. 예. 2014년입니다. 예, 못 받았어요. 조금씩 사진을 비교하면 아이고 올해도 안 되네라는. 이제 점점 이제 해탈하기 시작합니다. 예. 2015년입니다. 예, 점점 이제 사람들이 영정사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너무 아쉽다라는 것보다 조금 웃고 있는 모습이. 딱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2011년 홋카이도 예, 문학상 내년이야말로 이래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배경이 된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이때도 못 받았다. 2022년 내년이야말로 예, 못 받았다. 2023년 또 내년 못 받았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뉴스로 매년 나옵니다. 이 정도로 무라카미 하루키 광란이에요. 언젠간 받겠지 하는데 어차피 매년 못 받기 때문에 더욱더 좀 화제가 된다고 해야 되나?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은 일본에 이 하루키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을 통칭한다. 흔히 말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타쿠예요. 맞습니다. 오타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받아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있잖아. 진짜 영정사진 갖다 놓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밈이 된 거야. 이걸 하니까 미디어가 취재하러 하러 와.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선생님이 받을 거예요. 못 받았어. 내년엔 받겠지. 내년엔 받겠지. 내년엔 받겠지. 하다가 뭡니까? 올해 기사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씨 올해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터넷 나오잖아요. 이제 적당히 해라. 이제 적당히 해라.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일본에서 문학을 좋아하니까 일본의 대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왜 팬들이 난리냐. 적당히 해라. 약간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거기다 또 올해는 특히 이게 더 심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받으신 게 아시아인 최초 여성 최초잖아요. 그 전에 아시아인이 받은 게 언제냐면은 지난 2012년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약간 쿼터제가 있죠. 뭐 아시아라든지 백인이라든지 서양계라든지 돌아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올해 못 받았잖아. 그러면 최소 한 12년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기사 있었어요. 맞아요. 이번엔 그 아시아상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내년은 어렵겠다. 어렵고 거의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적당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 그 팬들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상실의 시대의 일본판인 노르웨이의 숲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 지난 2009년 뉴스입니다. 노르웨이의 숲 발행 부수 1000만 부 돌파. 당장에 이 상실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이 책 또한 일본 내에서 누계 판매 부수 860만 부. 대히트 작가야. 거기다가 이 책이 일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하잖아요. 나름. 예, 잘 팔린 작가야. 그러니까 하루키 선생님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 팬들, 하루키스트들이 생기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열풍이 엄청 거세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진, 이 서점 점원이 한강 작가님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될 줄 알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있으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매년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 대신에 그렇죠. 이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예,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노벨 문학상만큼은 자기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2번은 받았지. 예,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상의 레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주는 상인지를 많은 일본의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매년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낸다는 것 자체가 노벨 문학상 발표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다른 거라면 호들갑 떤다 그러는데 노벨 문학상 발표 때 일본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 나온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일본의 이런 반응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은 옆나라 한국의 이제 작가의 이런 상이지만은 아시아의 쾌거라고도 같이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의 각종 서점에서도 품절, 한국과 똑같이 품절이 나고 있어가지고 당장에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주면서 방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저희 동네 서점에도 다 뭡니까? 매진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걸 못 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